안녕하세요. 2021년 대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예산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게 된 대구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최현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여러분 모두 잘 참여해 줄 거라 믿고 참여예산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입니다. 먼저 참여예산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예산제가 변화시킨 대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정책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활동을 위한 간략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자,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면 각 질문에 대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무슨 동물이 제일 먼저 보이나요? 왜 그 동물이 제일 먼저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나와 다른 대답을 하는 친구는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서 말, 고릴라, 쥐, 고양이, 코끼리, 강아지 중 하나의 동물을 이야기했나요? 아마 코끼리를 제일 많이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크기가 제일 크고 색깔도 진해서 눈에 제일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오리라고 대답했거나 토끼라고 대답했나요? 오리와 토끼, 두 마리의 동물이 다 보이나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과 같은 포스터를 본 적 있나요? 왼쪽 포스터는 어른이 봤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 포스터는 아이가 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른이 볼 때와 아이가 볼 때 포스터 그림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보는 높낮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와 아래에서 봤을 때, 즉 같은 포스터지만 어른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터는 2013년 스페인의 아동학대 방지단체 아나에서 제작한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 광고입니다. 렌티큘러라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기법을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만 아동학대 이미지와 함께 누군가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전화해. 우리가 널 도와줄게. 라는 문구가 보이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모습을 볼 때에도 무엇을 먼저 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오리라고 대답한 친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토끼라고 대답한 친구가 정답일까요? 두 개의 대답 중 어떠한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의견으로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습은 어른들의 시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으로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년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생각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 예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민주주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 욕구가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등장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발의제를 비롯하여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지자체 예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함으로써 예산이 좀 더 주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알맞은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보완된 제도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집행 성과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단순한 참여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민간 협치의 한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방만하던 도시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주변 도시,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자발적으로 국내 최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 초기에는 정착하지 못하다가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조례를 전면 개정한 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2015년 최초로 실시할 때에는 173건, 73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2016년 261건, 95억 원, 2017년 325건, 130억 원, 2018년 378건, 138억 원, 2019년 443건, 149억 원, 2020년 150억 원, 그리고 현재 2021년 180억 원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확대되던 중 대구광역시에서는 2017년 청소년도 대구의 주민으로서 대구시 예산 집행 과정에 정책 제안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책의 대상자로만 인식되던 청소년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정책의 대상자로만 생각되던 청소년들이 주민이라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들의 의견도 주민으로서 수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듣고 예산을 쓰고 투자함으로써 청소년을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채택하여 배정하는 등 청소년에게 정책 과정에 참여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예산 아카데미가 끝난 후 주제 선정과 제안 내용을 발굴하여 1차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방문 컨설팅과 피드백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완 후 최종 제안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된 제안서는 대구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에서
발표하게 되며 이 중 우수한 제안은 예산이 편성되어 대구의 정책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으로는 참여예산제가 실제 적용된 여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사례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 낙후된 환경정비에서부터 7번째 사례인 대구 지하철 화장실 온수까지 다양한 사례를 사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 서구 지역에서는 비산 2-3동 기찻길 옆 스토리 만들기 조성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비산로 81길 부근 철로변에 벽화 작업이 진행되어 전봇대에도 집 벽에도 화사한 꽃들이 그려지게 되었고요. 육교 입구에는 귀여운 기관사 조형물도 설치되었습니다.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도 층층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입혀졌고 육교 내부에는 인근에 위치한 달서천을 담아낸 물고기 조형물과 기찻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갤러리 또한 설치되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날매 철도 건널목의 모습, 연탄장수와 물장수가 말을 누비는 모습 등 이제는 사라져버린 추억으로 남겨진 우리 동네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와 통행이 꺼려지던 낙후된 장소를 역사와 문화를 품은 장소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근대 역사가 흐르는 벽화 조성 사업인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종로초등학교 출입구입니다. 이곳은 근대 역사가 숨쉬는 벽화라는 주민 제안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었기에 대구 3.1 만세 운동을 비롯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대구, 중구가 배출한 인물 벽화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이러한 벽화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주민 제안이 참여예산제의 매력이 아닐까요? 다음 사례는 금호강 하중도 최고 명소 만들기입니다. 대구시에서 금호강 하중도를 테마가 있는 자연 생태섬으로 조성해 전국적 명소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과 포토존, 꽃밭, 공연 무대 등을 설치하였는데요. 금호강 하중도 사례는 주민이 제안한 대구 금호강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 가시박 제거 사업 등 주민 제안 사업 중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역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 참여 예산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을 위한 학교 앞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사례입니다. 옐로카펫은 공간 형성이 주는 넛지 효과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영역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색대비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 있는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부터 설치되어 각 자치단체에 하나둘 퍼져나가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개인의 위생과 소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집 근처나 학교 주변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공장소이다 보니 소독이나 관리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소독하자는 주민의 제안으로 설치된 책 소독기. 여러분이 봤던 책 소독기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설치된 사례 중 하나라면 조금 더 와닿을까요? 다음 사례는 무인 방범 택배함입니다. 혼자 살거나 집에 아무도 없어 택배를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나 개인정보 노출되는 상황이 신경 쓰이거나 택배가 분실될까 걱정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무인방범 택배함은 대구시 북구청에서 수용하여 설치하였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소일 텐데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화장실 사진입니다. 2019년 5월부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전체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제안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겨울에도 대구광역시 지하철 91개역 중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는 곳은 단 12개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근거로 대구 지하철 화장실 온수를 제한하였고 인천에서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도시철도 전체에 온수가 제공되는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사례 외에도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참여예산제는 내 주변의 불편함 해소와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시각에서 필요하고 불편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대구의 주민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나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로 잘 적어야 실제 대구시에서 실행될 정책으로 뽑힐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정책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작성에 앞서 정책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평소 정책이란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 정책, 청소년 정책,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는 단어인 정책은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을 뜻합니다.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실현시키거나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만들어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책을 실현할 때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순서를 정해야겠죠? 예산을 먼저 반영하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는 정책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까요? 필요성과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목표 달성도 등이 정책 제안서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취지와 효과에 맞는 필요한 사업인가? 제안하는 내용이 내년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시급한 내용인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제안된 내용인가? 예산이랑 공공재가 투입될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제안된 사업이 1년 안에 완료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틈틈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제안서를 누가 제안했는지 알아야겠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팀명, 소속,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팀원의 이름을 모두 적어줍니다. 추가로 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거나 선생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기입해줍니다. 제안자 정보 기입이 끝났다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적어줍니다. 팀에서 논의한 주제가 해당하는 분야를 고른 후 사업명과 사업 위치를 기입해줍니다. 사업명은 세부 제안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한 줄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누구나 한번 보고 어떤 정책 제안일지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해줍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위치가 정해진 경우
해당하는 시, 구, 군에 체크하고 상세 위치를 작성하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대구시 전체로 표시하고 상세 위치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을 작성합니다. 2021년에 여러분이 제안한 사업 중 우수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및 운영될 예정이므로 사업 기간은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줍니다. 축제나 여름철, 겨울철 등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 기간 옆 괄호 안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비는 제한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을 작성합니다. 좁은 골목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소화기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예로 들었을 때 소화기 단가와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공간에 필요한 개수가 얼마나 될지 조사한 후 소화기 구입을 위한 총 예산을 기입하고 총 예산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해 줍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목적상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나 정책 제안의 전문 지식이 아닌 청소년의 시선에서 발굴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의견이므로 사업비와 세부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대략적인 소개와 주제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세부 제안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어떤 제안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안 취지에는 해당 제안을 하게 된 주요 원인 또는 문제점, 필요성에 대해 작성합니다. 또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한 현황과 자료, 유사한 사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자료로는 가급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최신 자료, 다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신력 있는 설문 결과, 기존 정책 현황 등에 관한 연구 자료나 책, 기사와 같은 내용을 활용하면 제안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 작성입니다. 위에서 작성한 제안 취지와 필요성, 현황을 해결 및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익숙한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개선 성과는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제안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과 지역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직간접적 효과 등을 작성하여 여러분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로 기타란에는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가 있거나 모델링 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므로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예산제란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 활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예산제 참가팀, 즉 동아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가지 사업 영역을 생각해보고 청소년이 살고 싶은 대구를 주제로 논의해보는 것입니다. 8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안전, 교통 불편, 시설 설치 및 개선, 문화, 복지 지원, 교육, 지역사회 연계, 기타 부분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경험이나 지원받고 싶은 내용,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학교나 청소년 시설 내의 활동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주민으로서의 영역에서 청소년이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불편함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거나 사회 이슈, 통계 자료, 기존 정책을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동아리별 활동이 진행될 텐데요. 논의 방식이나 회의 방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해봤던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나 글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방법, 영역별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보거나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방법 등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으로 동아리별 논의를 진행하며 주제를 정하고 또 주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차 제안서 작성이 완료된 팀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된 팀부터 제출해 주시면 되나 늦더라도 6월 30일 수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안서가 제출된 후 방문 컨설팅이 팀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 컨설팅 일정과 별개로 사업부서 검토 의견, 피드백 의견 등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회신 받는 즉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대구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예산 아카데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